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파우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 회견을 하든 아니면은 KBS와 인터뷰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해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그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회 본회의 거기서 쌍특검법,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과 50억 클럽 이것을 재투표에 붙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꽉 털어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 여론이 이것을 좀 그 여론의 숙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쌍특검법도 재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한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소년, 중학교 2학년짜리 소년이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을 했을까? 이 부분도 이번 주쯤이면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대충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일단 오늘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아마 이 학생이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을 했는지 좀 윤곽이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이 다른 언론보다 좀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배현진 습격범, 이태원 경복궁 낙서범, 이재명 법원 출석 찾아갔었다. 이재명 법원 출석 찾아갔었다. 그동안 뭐 이재명과 관련된 집회에 가서 이 소년이 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SNS에 올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재판받으러 법원에 계속 출석을 하면은 거기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서 막 뭐 응원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자리에 또 갔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재명 지지자이어서 갔는지 아니면은 경복궁 낙서범의 현장 검정,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 이런 데도 갔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비뚤어진 인정 욕구,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인지,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번 주쯤에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은 이 중학생이 이태원 참사 현장,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때 각각 뉴스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 간 것이. 그리고 이재명 법원 출석 때도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주변에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 등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 현장에 수차례 참여했던 피의자가 비뚤어진 인정 욕구, 이 표현은 다른 언론에도 나옵니다. 비뚤어진 인정 욕구로서 유명 정치인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때,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이재명 법원 출석, 그때 주 3회 막 시작이 되기 직전입니다. 주 2회 재판을 막 할 텐데, 법원 출석 때 지지자들 사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 가서 셀카를 찍어가지고 각 다른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 자기가 있는 걸 셀카를 찍어서 중학교 2학년 자기 학교 학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것을 올렸다. 그리고 2022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또 방송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1월 달에 또 경복궁 낙서 그 모방범이 있었죠. 낙서를 한 인물이 있었고, 그걸 모방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모방범이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했을 때 그때 지갑을 던지는 행동이 각각 방송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정신질환 증상 자체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관심을 끌고자 하는 청소년기 특성 및 개인 성향, 외부 자극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중이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창 그 사춘기가 요새는 중2 시절에 온다. 그것도 좀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더 빨리 온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학생이 지금 중2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 모임에 가고 경복궁 낙서범 구속 심사 현장에서 접점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이 이번 폭력적인 행동과 연결됐을 것이다. 유명 정치인을 공격해 인정받는다는 심리적 욕구, 사회 정의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위해 행동을 한 것으로 뭐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뭐 정치적으로 배후가 있는지, 또 이재명 그 대표가 재판에 가는데 찾아간 것이 어떤 또 정치적인 뭐 성향 때문인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살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배현진을 습격한 이 학생은 그 체포가 되는데 그 도망을 안 갔죠. 공격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그 도망을 안 갔는데, 그때 첫 마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한 말인데, 건물 관리인이 막 다가오니까는 거기서 형사인 줄 알고 안 도망가니까 체포하세요. 안 도망가니까 체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중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국민일보 기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인터넷판, 오늘 새벽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김부선 또 이재명 내 집 와서 술 먹고 대리 불렀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 계속 그 이재명과의 스캔들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다시 이 김부선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과 스캔들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김부선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이재명 관련 언급을 하는 한편, 민주당 남양주시 갑 예비 후보인 최민희 전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다. 최민희, 지금 남양주시 갑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여기는 원래 조홍천 의원 지역구입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이 최근에 탈당을 했죠. 그래서 거기 가겠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김부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최민희가 이재명을 미친 듯이 쉴드 치고 옹호하고 나를 또라이로 만들고 마녀 사냥할 때, 아, 저 여자 공천받고 싶어 저 따위 짓을 하는구나 예상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재명과 논란이 났을 때 최민희가 앞장서서 이재명 편을 막 들고 이 김부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막 취급하는 그런 공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선 씨는 대선 전에 정확하게 최민희 사심을 읽었다. 저 인성으로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가 된다고 남양주 시민 여러분, 최민희는 절대 안 된다. 상당히 뭔가 이제 맺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처럼 나타나서 최민희를 공격을 하면서 같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또 하나 폭로성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내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부를 때 내가 돈 아깝게 왜 대리기사를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이 한 말이, 음주운전 2번 걸려서 3번 걸리면 삼진 아웃이다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 있죠. 여기서는 또 2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최근에 무슨 뭐 5대 혐오 범죄는 공천을 안 준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다 빠져나갔죠. 음주운전 경력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한 번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민주당은 그렇게 정했는데 이재명은 또 그 전이라서 다 빠져나갔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토요일 날 서종국 변호사는 송국건의 혼술에 출연을 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5대 혐오 범죄 전부 다 이재명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또 일일이 반박을 하는 영상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지금 총선 전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 현상이 점차 총선 현장으로 퍼져나가는 현실적으로 한동훈 현상이 총선판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한동훈 관련 기사를 일면 톡 기사로 냈습니다. 그리고 일면 톡과 이 3면 해설 기사에 같이 냈습니다. 일면 톱은 조선일보입니다. 운동권 텃밭에 한동훈 표 킬러 공천. 그리고 3면 기사는 86 운동권 청산 전면에 내건 야는 우린 경제로 승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사진들은 지금 일종의 킬러 공천을 한 지역입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대 원희룡, 임종석 대 윤희숙, 정청래 대 김경률 등 맞대결 예고. 그것뿐이 아니고 또 호준석, YTN 앵커 출신이죠. 그 호준석 그 앵커는 서울 구로갑에서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 민주당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에게 도전장을 냈고, 뭐 원희룡은 개항을 해서 이재명, 윤희숙은 중성동갑 서울입니다. 서울의 중구 성동갑에서 임종석, 또 서울의 영등포 올해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그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김민석, 김경률은 정청래, 자 마포울, 자 이렇게 한동훈 표 킬러 공천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다. 지금의 청년 세대에겐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 전에 이 임종석이 뭐 자기들 민주화 운동할 때 뭐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였죠. 그 계기가 된 것도 한동훈이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논란이 불거졌는데 실제로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동훈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위해서 킬러 공천을 하고 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뭐 임종석, 김민석, 정청래,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운동권 청산 공천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쭉 이렇게 대진표를 조선일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동훈 스타일 킬러 공천 본격화. 특히 이 중에서는 운동권 생리를 잘 아는 후보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원희룡, 김경률 이런 사람들은 과거 학생운동 출신이죠. 다만 김경률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폄훼 발언, 그 발언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이대로 그 마포을에 뭐 출마를 해서 어떻게 뭐 금배지를 달게 되면은 또 국민의힘 안에서 새로운 화근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지적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걸러는 그런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비대위원을 조기에 사퇴를 해서 뭐 경쟁에 그러니까 경선을 하든지 여기는 지금 일단 전략 지역으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전략 지역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후보가 3번 연속 패배한 지역 여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김경률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이 상태로 과연 그대로 내보내는 게 맞느냐 이런 이 논쟁은 국민의힘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 이재명과 맞대결에서도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직무수행 평가가 그 이재명보다 훨씬 높다. 당 대표
격으로서 이 직무 수행 평가 그런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한동훈 지지율만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 정체다. 그래서 견인을 못하고 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율까지는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몇 번 나와서 뭐 한동훈의 한계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동반 상승, 한동훈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 자, 이런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신문. 한동훈 효과에 여당 지지율 4%포인트 급등. 정권 심판론도 밀어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경제가 한국갤럽과 정기 여론조사를 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합니다. 한 달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4%에서 38%로 반등을 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40%, 민주당이 약간 그전에는 많이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40%로 답보 상태고 정권 심판론도 급감했다. 양자 대결에서는 그 이재명 대 한동훈 45대 41로 초접전. 자, 그러니 지지율도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 지지조사에서 오차 범위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은 약화된 반면 거대 야당의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커졌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입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 조사도 견인을 했지만 총선 구도가 한동훈 등판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정권 심판론도 약화됐다.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63%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는 58%로 낮아졌다. 반면에 이런 조사도 했었네요. 민주당의 위해 독주, 다수당의 행포를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을 심판해야 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한 달 사이에 지난달에 51%인데 이게 54%로 높아졌다. 정권 심판론뿐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해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 응답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 심판론은 낮아지고 민주당 심판론이죠. 민주당 심판론은 높아지고 있다. 이게 한동훈 효과의 아마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향해서 계속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꿨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은 낮아지고 야당 심판론이 높아지는 자, 이 상황이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또 제3지대, 소위 말하는 3지대가 또 뭐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는 뭐 제3지대 큰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일단 뭐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신문 언론들이 주목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정치 8면 기사입니다. 거대 양당 각각 분열 36년 전 1로 3김 지금은 1한 3이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대 양당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 기사가 되는지 싶은데 어쨌든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분열했다. 그래서 36년 전에 1로 3김 시대가 있었는데 노태우, YS, DJ, JP. 근데 지금 1한 3이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 이낙연과 탈당파는 뭐 개혁미래당 창당을 어제 했죠. 따로 만들었죠. 그 이낙연하고 원칙과 상식 그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이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개혁미래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는 개혁신당 이렇게 만들었던 이준석이 왜 당명에 무임승차하느냐, 왜 우리 따라하느냐 당명, 뭐 이런 또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일단 거대 양당이 각각 분열했다. 국민의힘 분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분열했죠. 이낙연 나가고 조홍천, 김종민, 유원욱 나갔으니까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달랑 이준석, 그 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준석, 그 자기들 뭐 신복들 뭐 천하람 데리고 나가는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분열이라는 표현을 썼고
거기다가 그 노태우, YS, DJ, JP 1로 3김에 빗대서 한동훈, 이재명 뭐 여기까지는. 근데 이준석이 지금 그걸 뭐 JP급이라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써놓고도 중앙일보는 좀 민망했는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엔 지금의 4당을, 4개의 당을, 그러니까 4개의 당이라는 게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이낙연 당, 이준석 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36년 전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그럼 왜 이런 기사를 쓰죠? 삼김의 구심력이 강했던 그때와 리더십 균열이 난 원심력이 강한 지금과는 차이가 크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왜 이렇게 크게 본인들도 이게 아니라는 거를 결국은 이야기하면서 써는 목적은 그냥 부추기는 겁니다. 막 분열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뭐, 독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현혹하는 그런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한삼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고 나서도 민망했던지, 그때와는 일로 상긴과는 다르다. 이렇게 발을 쏙 빼는 그런 기사였지만,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중앙일보가 중치면에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자, 마지막 그 소개드릴 기사는 총선 앞에 또 가짜뉴스 경계령이 퍼졌습니다. 경계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면 아래 기사입니다. 윤석열 발언 매출 오르게, 이것을 배추 오르게, 자막 왜곡, JTBC는 담당자 실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정부의 제일시장에서 배추 가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부가 매출을 많이 오르게 힘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JTBC는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자막에다가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매출 오르게인데 배추 오르게, 배추 가게 가서 힘 좀 쓰겠습니다. 이런 자막을 삽입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채소 가게를 방문하는 장면에 이렇게 뭐 자막을 따라서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배추 오르게 힘을 쓰겠습니다. 그럼 배추값 오르게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배추값 오르게 힘을 쓰겠습니다. 매출을 올리게, 장사 잘 되도록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허위 자막이 삽입된 영상으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이 되고 의도적인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 그때 바이든 날리면 그 MBC 방송 후에 또 민주당 하헌기 전 상금 부대변인을 비롯해서 야당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배추값 오르게 하겠다고 했다. 말 실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그 영상이 강범하게 확산됐다. 그러니까 JTBC가 사흘 후 28일 저녁 뉴스를 통해서, 어제 저녁 뉴스를 통해서 현장 응가 스킨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과 관계자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흘 후에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가짜뉴스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형태로 판을 칠 텐데 나올 때마다 고발을 하든 어떻게 엄중 대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